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9% 하락하면서 2,916포인트 선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6% 빠지면서 99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만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금 지수의 좀 하락세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시장과 관련한 이슈들 함께 좀 짚어볼 텐데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집계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네. 해주셨죠.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을 집계를 해봤더니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26일 당일 하루 동안 온라인 매출이 89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했던 하단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작년에 90억 달러치를 팔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보다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유통업체들이 미리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미리 할인 행사를 시작을 해서 미리 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워낙 공급망 차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리 사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중 가서 물건이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미리 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프라인 소비는 어땠나요? 네, 오프라인 소비 관련해서는 쇼핑객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47% 정도 쇼핑객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게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28% 여전히 적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한 설명도 말하자면은 쇼핑객들이 미리 쇼핑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 사실 가족들끼리 놀러 갈 만한 곳이 없고 이런 그렇죠. 쇼핑몰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놀이시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꼭 물건을 뭐 크게 사러 간다기보다도 이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면 가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네, 시간을 좀 즐기는 보내고. 네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쇼핑객 숫자가 예상보다 적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인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네.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즐기려고 좀 그렇죠. 쇼핑몰을 네. 가는 네.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한산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메이시스에 관련한 이슈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런 소식이 좀 다시 바뀌어서 전해드리게 돼서 안타까운 네, 것 네.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중국이 자율주행 택시에 정식 허가를 내줬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율주행 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해서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서가 아니고 자율주행에서 제일 앞서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는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연기관 차로는 자율주행차로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속도를 갑자기 늦추거나 할 때 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엔진의 시동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오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는 같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누가 얼마나 빨리 개발을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모든 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면허를 내줘서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두의 아폴로고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인데 샤오마즈닝이라는 그런 회사의 포니 AI라는 이 두 시스템을 가지고 자율주행 시범이 아니고 정식 허가를 내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네. 볼 것 같으면은 면적이 대략 한 60제곱킬로미터쯤 되는 베이징 남쪽에 있는 경제개발구역 안에서 운영을 하고요. 거점이 한 200군데쯤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라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대낮뿐 아니고 컴컴한 밤에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운영되는 대수는 모두 100대쯤 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고 전용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고 결제도 앱을 통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요금을 봤더니 어느 정도인가 하면 1회 탑승에 18위안, 우리 돈으로 한 3,4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존의 베이징의 택시 요금보다는
한 2배쯤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이두나 텐센트가 시범 운영을 해왔지만은 정식 상업 허가를 얻어서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는 게 이번에 처음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기술을 과시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분석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의 샤오미도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이 전기차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기차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부품도 단순화되고 배터리만 있다면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전기차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관심인데 샤오미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파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연산 한 3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2024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소는 아마 베이징의 그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주행차가 다닌다는 경제개발구역 그쪽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샤오미가 사실 이 전기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 계획을 내놓은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1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서 테슬라까지 합쳐가지고 중국에서 샤오미도 중요한 경쟁 주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바로 이웃 나라죠. 일본 기업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임금을 좀 올리면서 직원 확보에 굉장히 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업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차량 생산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회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된다면은 직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임금을 올려가면서 지금 직원을 뽑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기간제 근로자를 자동차 업계가 뽑을 수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거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수기를 대응을 해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려고 그러고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 주는 일시금 그러니까 처음에 고용을 했을 때 주는 그 일시금을 20만 엔으로 2배 올린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바루 같은 경우에도 일시 입사 지원금을 갖다 40만 엔으로 올렸고요. 또 네. 마스시다도 일당을 9% 올려준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뭐 결국 이것도 오미크론하고 관계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 델타 변이나 뭐 작년에 보더라도 자동차 판매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만 정상화된다면은 생산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자동차 업계가 인력을 뽑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류업체도 지금 현재 임금을 올려주면서 사람을 뽑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 직원들의 시급을 갖다 올려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경우에는 이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주부 사원들을 뽑기 위해 가지고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네. 요식업계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 요식업계 종사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을 올려가면서 많이 뽑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임금 인상에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도 지원하고 나서고 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 하면은 우리 춘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하고 기업하고가 네. 봄에 이 임금 협상을 주로 하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사실은 임금 인상에 굉장히 좀 인색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임금이 안 올랐나 하면은 실질 임금 기준으로 1990년하고 금년을 비교하면 4.4%밖에 안 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인색한 이 임금 인상이 좀 인색한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정부가 나서서 지금 현재 임금 인상을 독촉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춘투에서 3%를 올려라 이렇게 기업들한테 종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관제 춘투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갖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임금 올려서 소비를 늘리겠다. 우리나라 네.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성공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상 정부가 또 임금 인상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나라라고 치면은 이제 독일이 사실상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지금 있죠? 네. 독일은 연정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연정 합의문에 최저임금을 갖다가 25% 올려주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9.6 유로인데 한 시간에 이걸 갖다가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은 내년에 10.45 유로로 올려줄 계획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네. 8%, 9% 정도 올려줄 계획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12 유로로 올려주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5%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굉장히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 아니냐,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많다 그럽니다. 임금 인상 사실상 좋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그렇죠.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임금 인상이 이렇게 최저시급을 올렸을 때의 부작용은 우리나라가 겪어봐서 잘 아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각종 공급망 차질이나 원자재 부족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임금까지 올라간다면은 상당히 물가 상승이 고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국립중앙은행이 도이체방크죠. 네. 이 도이체방크가 이 전통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25%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걱정이 크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그 연정의 임금 25% 인상이 안은 시한이 안 정해져 있고요. 사실은 언제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적 의미만 갖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유럽의 중국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좀 안 좋죠. 근데 독일에 이어서 네덜란드도 반중 움직임에 좀 동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네. ASML이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EUV 장비를 개발을 하는 ASML이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유난히 요새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인터폴 총회를 앞두고 네. 대만의 인터폴 가입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부분을 걸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덜란드하고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럽니다. 81년도인가 네덜란드가 대만에다가 잠수함을 판 일이 있는데 이때 그 중국이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이 네덜란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성명을 내고 비판을 하긴 했다 그럽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랑 또 관련을 해서 또 드러내놓고 중국을 좀 자극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였죠. 네. 그 얘기는 좀 됐습니다만 리투아니아가 대만을 갖다가 리투아니아 대만 대표처라는 걸 갖다가 설립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중국이 싫어하는 명칭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갖다가 타이완, 대만으로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일종의 외교 대표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리투아니아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갖다 폐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발트의 3국, 그러니까 네. 리투아니아를 빼놓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이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하고 이 라트비아의 의원들이 국회의원 네. 10명이 대만을 방문을 해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의회도 방문을 하고 행정부 수반도 방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중국의 심기를 지금 무척 건드리고 있거든요. 저런. 근데 네. 이 발트 3국 그러면은 그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국가이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국가들이고 이 네. 움직임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 아마도 세계 경제 관련해 가지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치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이런 발트 3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는 좀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고 과연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아무런 문제 없이 치러지는지 아니면 외교적 보이콧이 확산되는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 계속해서 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짧게 좀 간략하게 좀 전해드릴 텐데요. 미국 시장 얘기를 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금리 인상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뭐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릴 때는 성장주, 금리가 오를 때는 가치주를 사야 된다라고 뭐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월가의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동향을 이번 달 걸 좀 집계를 해봤더니 중반 정도까지는 성장주를 많이 샀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많이 옮겨 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11월 달 전체로 봐서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성향을 봤더니 완전히 기술주에 올인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겁니다. 1위가 AMD고 네.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애플, 4위가 자동차 업체죠. 루시드고 5위가 테슬라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기술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월가에서 해석을 하기에는 개인 투자가들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올라탄다. 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정답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사실상 뭐 말씀하신 종목들을 보니까 기술주이면서 가치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네, 꼭 기술주로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주식들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